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으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면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섭 학생 질문은 이공계 출신들은요 좀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또 거짓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 불가능은 없죠?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그것은 국민이 원해야 되죠.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 그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 그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여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2년 반 대통령 되시기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지율 1위. 그것은 국민의 소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걸레라도 괜찮아. 상만 잘 닦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경제성장만 하면 돼. 경제발전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요새 한나라당 입장이 좀 바뀌었던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이 걸레로 식탁 닦으면 손님 오겠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소멸을 합니다. 제가 정치 경력이 한 8년 됐는데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되고 그 당을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당까지 한 8년 동안 당이 바뀐 건 아닌데 여하튼 당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한 분들은 당 이름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게 기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정당 정치가 본격 시작된 것이 한 20여 년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1987년까지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없던 시기였고, 1987년 이후부터 정당 정치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연조가 짧아서 그런 면, 그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참여당이나 과거 개혁국민정당처럼 조그만 당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큰 당들이 저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정당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민주주의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전부 거의 이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정당을 꾸렸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아직 이 이념과 노선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당도 바뀌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당이 이제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도 쪼개져서 또 진보신당하고 두 개가 됐죠. 이제 새로 합치면 당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왜 지도자가 정당을 지배하느냐?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장수진 학생 질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이 정당 정치인데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당비, 자기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당비를 내면서 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당은 기껏해야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사이의 당원밖에 없고요. 민주당처럼 뭐 2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은 당비 내는 당원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자체는 100만, 200만 단위로 가 있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당원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 근데 헌법에 정당은 복수정당대로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참여당도 그런 당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모은 건 아니에요. 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싫으시면 정당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이 10만을 넘어가면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당을 없애거나 쪼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괜찮으니까요. 어느 정당이든 가입하셔서 학생당원들은 좀 깎아주거든요. 그리고 당비 내고 오프라인 모임 가면 되게 10,000원씩 십시일반 하는 게 우리 참여당 문화인데, 학생들은 돈 없다 그러면 그냥 매겨줘요. 시당위원장님 어디 계신가? 인천시당도 그렇죠? 학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비를 내지 않고 그냥 참여당원으로 하면서, 또는 뭐 당비 많은 내더라도 한 달에 한 2번만 오프라인 모임 가면 삼겹살 2번 얻어먹으면 본전 빼고 형들, 오빠들, 누나들이 잘 사줘요. 그러니까 정당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적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당이 그렇게 자주 생성소멸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면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 불가능은 없죠? 네.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그것은 국민이 원해야 되죠.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네. 아니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 그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 그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여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2년 반 대통령 되시기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지율 1위. 그것은 국민의 소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걸레라도 괜찮아. 상만 잘 닦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경제 성장만 하면 돼. 경제 발전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요새 한나라당 입장이 좀 바뀌었던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이 걸레로 식탁 닦으면 손님 오겠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소멸을 합니다. 제가 정치 경력이 한 8년 됐는데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되고 그 당을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당까지 한 8년 동안 당이 바뀐 건 아닌데 여하튼 당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한 분들은 당 이름을 한 10대 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게 기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정당 정치가 본격 시작된 것이 한 20여 년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섭 학생 질문은 이공계 출신들은요 좀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좀 거짓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1987년까지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없던 시기였고 1987년 이후부터 정당 정치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연조가 짧아서 그런 면 그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참여당이나 과거 개혁국민정당처럼 조그만 당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큰 당들이 저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정당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민주주의의 지도자셨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전부 거의 이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정당을 꾸렸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아직 이 이념과 노선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당도 바뀌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당이 이제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도 쪼개져서 또 진보신당하고 두 개가 됐죠. 이제 새로 합치면 당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왜 지도자가 정당을 지배하느냐?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장수진 학생 질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이 정당 정치인데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당비 자기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당비를 내면서 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당은 기껏해야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사이의 당원밖에 없고요. 민주당처럼 뭐 2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은 당비 내는 당원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자체는 100만, 200만 단위로 가 있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는 거는 그것은 국민이 원해야 되죠.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 그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여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2년 반 대통령 되시기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지율 1위. 그것은 국민의 소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걸레라도 괜찮아. 상만 잘 닦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경제 성장만 하면 돼. 경제 발전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요새 한나라당 입장이 좀 바뀌었던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이 걸레로 식탁 닦으면 손님 오겠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소멸합니다. 제가 정치 경력이 한 8년 됐는데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되고 그 당을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당까지 한 8년 동안 당이 바뀐 건 아닌데 여하튼 당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한 분들은 당 이름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게 기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정당 정치가 본격 시작된 것이 한 2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1987년까지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없던 시기였고 1987년 이후부터 정당 정치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연조가 짧아서 그런 면 그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참여당이나 과거 개혁국민정당처럼 조그만 당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큰 당들이 저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을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히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는 거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정당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민주주의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전부 거의 이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정당을 꾸렸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아직 이 이념과 노선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당도 바뀌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당이 이제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도 쪼개져서 또 진보신당하고 두 개가 됐죠. 이제 새로 합치면 당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왜 지도자가 정당을 지배하느냐?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장수진 학생 질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이 정당 정치인데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당비, 자기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당비를 내면서 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당은 기껏해야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사이의 당원밖에 없고요. 민주당처럼 뭐 2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은 당비 내는 당원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자체는 100만, 200만 단위로 가 있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당원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
근데 헌법에 정당은 복수정당대로 하도록 돼 있고 이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참여당도 그런 당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모은 건 아니에요. 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그게 싫으시면 정당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정당의 당비를 납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이 10만을 넘어가면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당을 없애거나 쪼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괜찮으니까요. 어느 정당이든 가입하셔서 당이 가난해서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섭 학생 질문은 이공계 출신들은요 좀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또 거짓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 불가능은 없죠? 대통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